이순신 장군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일부. 늦깎이 무인에서 전설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나라를 구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33척의 일본 함대 앞에서 겨우 12척의 배로 맞서겠다는 이 말은 광기일까요? 아니면 신념일까요? 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명장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어떻게 23전 23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를 만들었을까요? 왜 적장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를 두려워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선 정사입니다. 이 채널은 조선 500년 역사 속 진실을 이야기,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정치, 전쟁, 인물, 문화까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조선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4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2살, 무과에 급제하다 이순신은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 집안이었지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이정은 관직에 나가지 못한 채 가세가 기울었고 어린 이순신은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전쟁 놀이를 할 때면 항상 장수 역할을 맡았고 버드나무 가지로 활을 만들어 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1살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낙마하여 다리를 다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겠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부러진 다리를 고정하고 다시 말해 올라 시험을 계속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는 떨어졌습니다. 1번, 2번, 3번 연이어 낙방했습니다. 25세 방씨와 혼인했고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으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농사나 지어라고 말했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2살이 되던 1286년 드디어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대부분 20 초반에 급제했으니까요. 급제 후에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임진은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이었습니다. 변방의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진족의 침입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전을 경험했고 적과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휘 능력을 보였습니다. 부하들을 이끄는 법, 적의 동태를 살피는 법, 지형을 활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상관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움을 사기도 했고 승진해서 밀리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파직되어 백의종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전라자수사가 되다 1591년 이순신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47의 나이에 전라좌수사에 임명된 것입니다. 수군 지휘관 중에서도 높은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류성룡의 청어 덕분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이순신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나라에 큰 변란이 있을 것이니 대비해야 한다. 이순신이 적임자다라고 선조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비 점검이었습니다. 배는 낡았고 무기는 부족했으며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가 이어지면서 군대가 해이해진 것입니다. 이순신은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낡은 배를 수리하고 새 배를 건조했습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했습니다. 군사훈련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은 이순신이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조선 초기에 있었던 배를 개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거북선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배 위를 판자로 덮고 그 위에 쇠못을 박아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 앞에는 용머리를 달아 그 입에서 연기와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좌우에는 포를 장착해 강력한 화력을 갖췄습니다. 부하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배를 왜 만드나요? 전쟁이 날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순신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적이 반드시 온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직접 조선소를 돌며 배 건조를 독려했고 군사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잠은 하루 3,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1592년 초 일본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대륙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은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아니랬습니다. 일본이 감히 조선을 칠 리 없다. 설사 온다 해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순신만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임진왜란 전쟁이 시작되다 1592년 4월 13일 왜군 20만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부산 진성은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동래성도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경상도, 충청도를 거쳐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육지에서는 패배가 이어졌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5월 4일 이순신 함대가 첫 출동을 했습니다. 옥포 해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선 24척을 이끌고 출항했습니다. 경상도 옥포 앞바다에서 왜군 50여 척을 만났습니다. 왜군은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은 판옥선이었습니다. 크고 튼튼한 배로 배 위에 2층 구조물이 있어 높은 곳에서 아래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포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같은 화포는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왜군의 주력은 세키부네라는 배였습니다. 빠르지만 작고 약했습니다. 화포도 없고 주로 백병전에 의존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멀리서 쏘고 가까이 가지 마라. 화포의 사정거리 안에서 왜군을 공격하되 백병전은 피했습니다. 왜군은 검술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조선 수군은 일제히 화포를 발사했습니다. 왜선들이 불에 타고 침몰했습니다. 왜군은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조선 판옥선은 기동력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포격했습니다. 첫 해전에서 이순신은 왜선 26척을 격침시키고 전과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육지로 전해졌고 패배에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기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고 있다. 이순신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부 한산도 대첩과 명량의 기적. 한산도 대첩 역사에 남을 완벽한 승리. 1592년 7월 8일 조선 수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산도 대첩입니다. 왜군 수군은 부산에서 서해로 올라가 한양에 군수 물자를 보급하려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함대와 전라우수사, 이역기, 경상우수사 원균의 함대를 합쳐 총 51척의 전선을 이끌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 함대 73척을 발견했습니다. 이순신은 유인 작전을 폈습니다. 먼저 소수의 배를 보내 왜군을 유인했습니다. 왜군은 조선 수군이 도망친다고 생각하고 추격했습니다. 조선 함대를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때 매복하고 있던 조선 함대가 일제히 나타나 왜군을 포위했습니다. 이순신은 하익진 H2전을 펼쳤습니다. 학의 날개 모양으로 배를 배치하는 진법입니다.
왜군 함대를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사방에서 일제히 화포를 쏘아댔습니다. 왜군은 사방이 막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포위된 채 일방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배가 불타고 침몰했습니다. 물에 빠진 왜군을 조선 수군이 사살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왜선 73척 중 59척을 격침시키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승리로 왜군의 서해, 진출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바닷길을 통한 보급로가 끊긴 것입니다. 왜군은 육지에서 고립되었고 전쟁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는 한산도 대첩을 두고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훌륭한 작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인, 버위, 선멸이라는 전술의 교과서 같은 해전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적 사고와 전술적 실행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산포 해전, 적의 봉오지를 공격하다 한산도 대첩 이후에도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 그는 대담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부산포를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부산포는 왜군의 봉오지였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군사와 물자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방어가 견고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은 전선 100여 척을 이끌고 부산포로 향했습니다. 부산포에는 외선 삽 70여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공을 사용했습니다. 불화살을 쏘아 외선들을 불태웠습니다. 좁은 포구에 배들이 밀집해 있었기에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외선 100여 척이 불타거나 격침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포 해전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왜군의 육상포대에서 쏜 조총에 조선 수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순신 자신도 어깨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숨기고 계속 지휘했습니다. 부하들이 동요할까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부산포 해전 이후 이순신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선조 임금은 그를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세 지역의 모든 수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조선 수군 역사상 전례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이순신은 48세에 조선 수군의 최고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백의종군, 질투와 모함,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이순신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697년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정유재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가토 기요마사를 보내 조선 수군을 유인해 경멸하겠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선조 임금과 조정은 이 정보를 믿고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함정입니다. 나가면 패배합니다.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화를 냈습니다.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다. 이순신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사형에 처할 뻔했으나 류성룡 등의 구명, 운동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순신의 후임으로 원균이 임명되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질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라고 못할 리 없다며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명령대로 출동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괴멸당했습니다. 전선 150여 척 중 12척만 남기고 모두 격침되었습니다. 원균은 전사했습니다.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찾았습니다. 선조는 급히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배는 12척뿐이었고 군사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도 식량도 사기도 바닥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명량 해협의 기적, 12척
메르스 133척 1997년 9월 16일 명량 해협에서 전쟁사에 길이 남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 12척이 일본 수군 183척을 상대로 싸워 이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배가 넘는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순신은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명량 해협은 좁고 물살이 빠른 곳입니다. 물살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에 맞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배는 물살을 등지고 왜군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배가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왜군은 몇 척씩만 들어올 수 있었고 조선 수군은 그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순신은 선두에 섰습니다. 대장선을 가장 앞에 두고 혼자 싸웠습니다. 부하들이 두려워 뒤로 물러나자 이순신은 내가 도망치면 너희를 살리겠지만 너희가 도망치면 나는 죽는다며 독려했습니다. 그의 대장선은 혼자 외선 30여 척과 맞섰습니다. 대장선이 버티는 동안 부하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둘 다시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3부 노량해전과 장렬한 최후 전쟁의 마지막 국면 1998년 전쟁이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물러간다고 해서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끝까지 경멸해야 한다. 명나라 장수 진린과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이 힘을 합쳐 철수하는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군은 순천, 사천, 남해 등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순신은 이들을 바다에서 막기로 했습니다. 11월, 이순신은 마지막 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예감했을까요? 출전 전날 밤, 그는 오랜 시간 일기를 썼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도 남겼습니다. 너희 어미를 잘 모시거라 라는 당부였습니다. 노량해전 최후의 전투 19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에서 마지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 연합함대 약 80척이 일본 수군 500여 척과 맞붙었습니다. 숫자로는 여전히 일본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 숫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일제히 화포를 발사했습니다. 외선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군도 필사적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바다를 넘어야 했습니다. 조선 수군과 왜군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이순신은 대장선에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날아온 총탄 한 발이 이순신의 왼쪽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순신은 쓰러졌습니다. 곁에 있던 조카 이완과 수아, 송일입이 부축했습니다. 이순신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짠팡지션 우양워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53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대로 부하들은 그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시신을 함안에 모셔두고 마치 이순신이 살아서 지휘하는 것처럼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의 명령을 따르듯 싸웠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전투가 끝났습니다. 외선 200여 척이 격침되었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조선 수군의 대승이었습니다. 7년 전쟁의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은 승리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켰던 조선의 바다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지켜졌습니다. 이순신의 장래와 추모,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울었고 군사들은 통곡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충무공, 종우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무공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시호였습니다. 이순신의 시신은 고향인 아산으로 옮겨져 장사 지냈습니다. 현재 충남 아산시에 이순신 묘가 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경의를 표합니다. 묘 앞의 비석에는 중무공 이순신지묘 아랑북공이 리슌첸쯔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가족은 비참했습니다. 이순신이 죽자 선조는 공로를 취하했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순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큰아들 이회는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 이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아들 이면만이 살아남아 이순신의 제사를 지켰습니다. 이순신의 아내 방씨 부인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의 가족치고는 너무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것들, 이순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23전 23승이라는 불패의 전적입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이순신이 지휘한 모든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부산포, 명량, 노량까지 모두 승리했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입니다. 둘째, 거북선과 뛰어난 전술입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평가받습니다. 유럽에서 철갑선이 나온 것이 1860년대이니 조선이 약 몇십 년 앞선 것입니다. 하객진, 장사진, 하객포이진 등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지형을 이용하고 적의 약점을 파악하며 아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가였습니다. 셋째, 난중일기입니다. 이순신은 전쟁 중에도 거의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전쟁의 기록이자 한 인간의 고뇌가 담긴 귀중한 문서입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난중일기를 읽으면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긴장감, 부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그리움, 조정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통곡할 뿐이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강철 같은 장군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불굴의 정신입니다. 12척의 배로 133척과 싸운 것은 단순히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의 승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다섯째, 원칙과 소신입니다. 이순신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명령에는 반대했고 부당한 대우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움을 받고 파직당하고 고문당했지만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올곧은 인품 때문입니다. 4부, 왜 이순신인가? 불멸의 영웅, 세계가 인정한 명장. 이순신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장입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는 이순신은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령 함대를 무찌른 영국의 영웅입니다. 그런 넬슨보다 이순신이 낫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군 제독 도고 헤이아치로도 이순신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한 일본의 영웅입니다. 그가 나는 넬슨에 비견될지 모르지만 이순신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진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국의 장수조차 이순신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세계 4대 해전으로 살라미스 해전, 트라팔가 해전, 스시마 해전과 함께 한산도 대첩을 꼽았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해군사관학교 교재에 실려 있으며 전 세계 해군이 연구하는 대상입니다. 특히 하객진은 포위선 멸전의 교과서로 평가받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 이순신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입니다. 이순신은 항상 선두에 섰습니다. 명량해전에서 홀로 적진에 뛰어든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하들이 두려워할 때 대장이 앞장서면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자세가 부하들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공정한 상벌입니다. 공을 세운 자는 출신에 관계없이 포상했고 잘못한 자는 엄하게 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조카도 군법을 어기면 처벌했습니다. 공정함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강한 조직을 만듭니다. 셋째, 부하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이순신은 군사들의 복지에 신경 썼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자신의 것을 나눴고 추우면 옷을 마련해 줬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전사한 부하를 애도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부하들이 이순신을 따른 이유는 그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전문성과 준비입니다. 이순신은 항상 준비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부터 배를 수리하고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지형을 연구하고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설득입니다. 이순신은 독단적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장수들과 회의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신이 했지만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선은 일본에 점령당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계속 패배했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2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만약 바다마저 장악당했다면 일본군은 무제한 보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바닷길을 막았습니다. 일본군은 고립되었고 보급이 끊겼습니다.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칠천량 해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파직되고 원균이 지휘하자 조선 수군은 괴멸당했습니다. 같은 배, 같은 군사, 같은 바다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휘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순신은 400년 전 사람이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이순신은 전쟁이 나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라는 그의 자세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평소에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12척의 배로 133척과 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해보면 된다는 전 정신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원칙과 소신입니다. 이순신은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역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넷째,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오늘날 기업, 조직, 사회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솔선수범하고 공정하고 소통하고 준비하는 리더.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다섯째,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순신은 개인의 영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공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순신을 기리는 방법. 오늘날 전국에 이순신을 기리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아산의 현충사, 여수의 이순신 광장, 통영의 한산도, 해남의 명량대첩비 등입니다. 매년 4월 28일은 충무공 탄신일로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순신에 관한 영화, 드라마, 소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명량은 1,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역사상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관심은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 나라 사랑, 원칙과 소신,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순신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늦깎이 무인으로 시작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모함을 받았고 파직당하고 고문당했지만 끝까지 신념을 지켰습니다. 23전 23승이라는 기록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품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고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며 부하들을 걱정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순신의 시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준비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이순신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선정사 채널 소개. 조선정사는 조선 500년 역사의 진실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조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로는 정조대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8세 소년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가 되었는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4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 22년간의 인내, 화성건설, 개혁정치, 그리고 미완으로 끝난 꿈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비와 연산군이 폭군이 된 이유, 광해군의 중립외교, 인조반정의 진실,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 조선 4대 사화, 임진왜란 7년의 기록 등 흥미진진한 조선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조선정사와 함께 역사 속 교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왕, 신화, 사건, 문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마지막 인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순신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조선정사는 계속해서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 잊혀진 진실들,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모습을 전달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명성황후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